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통사론하고 학교문법 이제 기출 해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학의 두 날개가 있다면 의문론하고 통사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서 한 4년간 의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형태론, 의미론, 활용론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다가 이 학원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통사론하고 이제 학교문법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기대도 되고, 또, 약간은 좀 낯선 부분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 통사론 쪽을 워낙 좋아했고,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 의문론도 굉장히 또 좋아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하면서 양쪽 날개를 다 그때 가지려고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임용시장에서 학원에서 의문론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통사론, 학교문법을 포함하는 통사론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나름 저는 이제 또 상당한 또 기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의문론 이제 강의만 듣다가 이렇게 통사론 학교문법 강의를 들으면 좀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낯섦이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소가 되려면.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날개로 이렇게 날 수 있어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런 두 날개를 제가 이렇게, 달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충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재로 원래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 다만 5, 6월에 시그마 반에서 기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교재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자료로 프린트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직강 강의실이고요. 우리 직강 이제 수업 나오신 선생님들도 있고, 또 블렌디드 프리패스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신청들 하셨는데, 또 필요하시면 인강 들으시다가 또 직강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 나와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2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아마 이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원서 강의를 연계해서 많이들 이렇게 또 수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업은 2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시간 반인데 좀 여유있게 한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강의 일정이 8주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도가 우측에 미리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에는 서답형으로 이제 바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를 7문제 정도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주차부터 8주차까지 2002년부터 2013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 17년 정도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텍스를 먼저 다루게 되고요. 31문항이고 그래마가 32문항, 총 63문항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공지 내용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기출문제는 자료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가원에서 제공한, 즉, 여러분이 직접, 본 시험지 그대로 카피를 해서,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교재를 만들거나 프린트를 만들 때 재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뭐 오타가 나기도 하고 오리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전처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가독성이나 또는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여러분이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재수님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기억에 이제 또 아무래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그때의 감각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은 보통 이제 뭐 교재라든가 또는 이제 프린트물로 한다 하더라도 강의할 때 바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일단 오늘 해설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설 강의를 이해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답안 쓰는 연습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의 답안을 써보고 제가 그 다음 주죠. 2주차에 그 예시 답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예시 답안을 비교해서 어디가 좀 부족한지, 그것이 절대적인 답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답안 쓰기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답안을 제공할 때 단순히 그냥 예시 답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답안 쓸 때 필요한 부분들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볼 때 채점 기준표를 제공하잖아요.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는 정답이나 그 기준표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채점 기준표를 들여서 여러분이 직접 그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답안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본인의 답안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 제가 일일이 다 첨삭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절하게 피드백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자, 네이버고요. 여기 SWOOLL입니다. 전부 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충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데, 왜 보충 자료 제공하지 않느냐 따라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대부분 이론 공부를 하셨고 충분히 넘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새롭다기보다는 또 중복적인 자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충 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론을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통사론 문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해설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통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보통 4개월,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원소 교재를 통해서 채워나가는데, 지금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이후로는 통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빼앗길 필요는 없고, 제가 이 해설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사 지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패시지와 데이터하고 디렉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연습을, 특별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통사 지식들이, 이론들이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이미 의문론하고는 다릅니다. 의문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투이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포네틱스에 대한 그런 난리지가 필요하거든요. 포놀로지에 대한 난리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통사 지식, 즉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의미 지식, 세맨틱 난리지하고 신택틱 난리지를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원어민 수준까지 가면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그러한 소위 학문적 지식을 여러분이 학부 과정에서 또 대학원까지 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웬만큼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임용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이론 지식을 학원에서 제공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배제를 시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풀리네? 라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사론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 18년도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통사 이론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실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사론에서 이런 이론을 어느 정도는 다 공부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인투이션이 우리가 좀 부족하죠. 이것이 그래마티컬하냐, 언그래마티컬하냐, 이걸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이제 답안이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5반에서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취지에서 좀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심플하게 통사론을 내가 알고 있는 통사 지식과 의미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도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전공 과목별 그런 전공 영어 과목별 출제 비중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학의 비중이 지금 2016, 17, 18년도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다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시험에서 다른 과목은 문제가 없는데 영어학 때문에 떨어졌다. 영어학 때문에 힘들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영어학 과목 자체가 사실 처음 임용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어렵지만 한 4개월, 5, 6개월 이렇게 지나면 또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4개월을 얼마나 우리가 잘 버티느냐. 여러분이 4개월이 아니라 1년을 그 이상을 잘 버티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이미 다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아까 영어학의 두 날개는 의문론하고 이제 통사론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기출 분석을 해봐도 거의 이제 한 50대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금 통사론 학교문법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서술형 문제에서 통사론 학교문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의문론이나 형태론 부분에서는 이제 기입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배점에 있어서 높아져서 이 비중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양날개로 우리가 같이 날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가 왜 이제 2018년부터 풀지 않냐면 이게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면서 어떠한 추이로 급변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 5개년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그러한 예측,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고 2018년까지 풀고 다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문론에서도 제가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고수를 했었는데 그게 가장 좋은 그런 진도표인 것 같습니다. 자, 13번 기입형 문제로 나왔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시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패시지를 이해하는 나의 그런 통사적 지식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를 저도 이제 이 강의가 처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강좌를 아마 초수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 2월 기본 강의를 여러분 이제 들으셨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양쪽 입장을 제가 다 고려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시지를 읽어봐야 되겠죠. Every predicate is associated with the argument structure. 자, 밑줄 한번 가보세요. predicate. 자, 이 predicate이라는 용어가 바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predicate이라는 용어를 임용을 만약에 이제 진짜
그 초짜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프레디컷이 좀 낯설 수는 있어요. 이 프레디컷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프레디컷은 수로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수로 동사, verve를 대신하는 그러한 이 상대적 개념, 뭐의? argument structure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predicat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항상 우리 통사로는 학교문법은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센텐스가 그 기준입니다. 그죠? 통사론의 또는 학교문법의 그런 최소 단위가 바로 그 기본 단위가 센텐스이기 때문에 센텐스를 가지고 이러한 그 패시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1A에 있는 문장을 데이비드 킥 더 볼이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자꾸 그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강좌는 패시지 하나하나를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통사 지식, 의미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출 심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60%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응용, 적용,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40%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했었죠. 합격 설명에서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심화의 그러한 그 중심 개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프레디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프레디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로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argument structure. 자, 그럼 논한 구조란 말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논한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은 이 predicate 수로가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가 형성이 돼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그 위치, pla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비드가 MP로서 하나의 논항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더 볼이 MP로서 하나의 논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논항을 얘기할 때 이 프레디컷의 주어의 위치에 있는 논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external argument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사실 필요 없어요. argument structure라는 것은 결국은 문장의 프레디컷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주어하고, 여기 이제 주어죠? 우리가 이제 그 grammatical function으로 얘기하면, 그 문법 기능으로 얘기하면, 역할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 주어고, category로 얘기하면 NP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ategory 하면 NP고, 그럼 function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predic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로 얘기하면 verb죠. verb이고, 여기 있는 것이 두 개의 아기먼트는 바로 주어하고 목적어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되죠. 킥. 자, 그러면 이 킥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의 데이비드가 필요하고 목적어인 볼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프레디컷, 주어하고 목적어를 우리가 아기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every predicate is associated with argument structure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저는 설명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 통사 지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대로 1A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Which specifies the number of arguments it requires. 자, 그러면 여기서는 argument structure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argument structure인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자, 패시지에서 보면 설사 내가 정말 이러한 그 내용을 이미 통사적 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개념과 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specify라고 하는 것은 통사론의 학급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specify란 말은 the number of arguments it requires. 자, it이라는 거 여기 predicate 이게 필요로 하는 argument의 그러한 수가 몇 개인지를 스페시파이 해준다. 즉 그것은 동사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동사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한지. 자, 그러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하나의 아규먼트
그 다음에 the more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아규먼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프레디컷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뭐 한 가지가 더 이제 그 얹혀지냐면 the predicate assigns arguments. 자, 이제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아규먼트에다가 assign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트레스도 assign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타롤도 assign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assign 한다? 세타롤을 assign 한다. 세타롤이라는 것은 의미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애매하고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이 세타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멘틱이라는 의미에서, 그죠? 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그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미를 할당하는구나. including the following. 자, 다음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역들을 어사인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사인하고 여기도 어사인. 저는 요걸 이렇게 표시할게요. 앞으로는 저하고 약속이니까 세타, 요게 이제 세타 표시죠. 세타로를 플러스하면은 이렇게 어사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로를 이렇게 어사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또 케이스요리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좀 그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케이스를 할당한다 할 때는 이렇게 C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도 케이스를 할당한다 그랬으면 C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어사이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케이스 시오리 할 때 하고 여기는 케이스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레디컷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더 볼에 물론 데이비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이건 사전적 의미, 리터럴 미닝이 있고 이 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소매틱 롤, 시멘틱 롤이라고도 하죠. 세타 롤 또는 소매틱 롤 또는 시멘틱 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서는 몇 가지로 크게 이제 그 제시를 해주고 있냐면 4가지 정도밖에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죠. 여러분이 아마 그 세타롤, 시멘틱 롤 공부할 때 한 10개 정도는 아마 배우셨을 거고,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학자마다, 문헌마다 좀 용어를 달리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이 세타롤이 여기에 주어진 대로 에이전트, 또는 액터라고도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고, 뭐, theme, experiencer, 그 다음에 instrument, 뭐 등등등, 이러한 그 세타롤이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기에 이제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이 수없이 많은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와하고, 여기 있는 수로동사하고 가지고 있는, 수로동사가, 그 원하는, 어사인하는 그런 의미를 부류를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클래시파이 한 겁니다. 캐테고라이즈 한 거야. 그 중에 4개를 제시해 놓고 여기서 제시하는 논항의 세타롤이 뭐냐. 요걸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 에이전트의 그러한 그 의미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죠. 요거는 보통 우리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위자 역, 이렇게 역이란 말을 씁니다. 의미 역 하니까. 그 다음에 theme은 대상역. 그 다음에 experience는 경험자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instrument는 도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 에이전트가 뭔지, theme이 뭔지, experience가 뭔지, instrumen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일반 영어적인 지식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에이전트인지 theme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겠죠. 4개 중에서 구분해서 써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하다면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자, summary rules do not have one-to-one relationship with grammatical function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grammatical function이라고 하는 것, 문법 기능적인 측면과 항상 one-to-one relationship을 갖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grammatical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수식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법 기능을 표현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subject하고 object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은 subject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subject 주어, 그 다음에 object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런 부분들 이 complement, modifier, 그 다음에 여기 object를 다시 통사 이론에서는 뭐로 구분하냐면 뭐로 구분하죠? complement하고 뒤에서도 우리가 풀어볼 건데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라고 하는 거죠. 컴플리먼트는 우리가 보충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충어란 말을 쓸게요. 일단 단수로. 이거는 부가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식어 5개의 그냥 그래마티컬 펑션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 요거를 다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묶어서 크게 컴플리먼트하고 우리 통사 이론에서는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 애정투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마티컬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을 다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에 펑션과 폼에 대한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폼이죠. MP, 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건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폼과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문법적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subject, 여기는 object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predicat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와 잘 어울리는 것은 또 뭐냐면 argument죠. 이렇게. 자, 그래서 summary rule do not have one-to-one relation with grammatical functions such as subject and object and so on. 여기서 so on 할 때 이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complements, adjunct. 물론 이것도 complements, modifier 이것도 so on에 해당이 되는 거야. summary rule이 여기에도 주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For example, the arguments the ball is the object in 1A. 그쵸? 여기서 보니까 1A에서 보니까 the ball이 뭐가 돼요? object가 되고 이게 이제 그 grammatical function을 지금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B에서는 but it retains the same thematic role, them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아규먼트 스트럭처하고 프레디컷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규먼트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 the ball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서브젝트의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1B의 오브젝트의 역할을 하고 근데 1B에서는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해요? 서브젝트의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뭐로 바뀌죠? 수동태로 바뀌잖아요. 그죠? 자, 수동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게 목적어인데 이게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어디로 가죠? 주어 자리로 이렇게 가죠. 자, 주어 자리로 갑니다. 요거는 목적어에서 왔죠. 자, 그러면 the ball was kicked by the David 할 때 그 주어는 중요한 건 요거죠. But it retains the same semantic role. 밑줄 가보세요. 같은 semantic role을 즉 theme의 같은 semantic role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여기 있는 semantic role이 뭐였냐면은 이 ball이 theme이었죠. 근데 수동태로 바뀌어도 뭐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theme이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바뀌었을까요? 킥이라고 하는 수로가 그대로 능동이든 수동이든 그대로 이것이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로가 여기 있는 그 프레디컷이 아규먼트의 의미를 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미를 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의미의 서메릭 롤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래마티컬 펑션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오브젝트에서 서브젝트 달라졌다 하더라도 서메릭 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번 데이터를 보면은 the subject in 2A and the object of the preposition in 2D를 보죠. carry the role of. 자, 그러면 여기 brick smash the window. 그러면 이 brick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의 summary role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죠? summary role이 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밥 카타 트리 위더 소 할 때
이 so라고 하는 것이 그 전치사구에 나타나는 so라고 하는 것이 summary rule이 뭐냐? 그러면 이 summary rule이 뭔지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누가 summary rule을 할당한다 그랬죠? predicate 얘잖아요, 그죠? predicate. 그럼 여기서 이 AS predicate은 뭐예요? smash고 그 다음에 뒤에서 predicate은 cut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agent, theme, experience, instrument 중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 분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릭이 smashed the window, 창문을 smash했다. 자, 그럼 smash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면 이 summary rule을 여기서 smash가 제공해주는 그런 summary rule, 여기 이제 주어 MP에 이 summary rule이 뭔지를 알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그 문맥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도구로 사용을 해서 벽돌을 도구로 사용해서 창문을 깼다는 거니까 이거는 인스트루먼트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주어 자리 인스트루먼트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with a saw 하니까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부가어 자리입니다. 이거는 cut the tree 할 때 그것이 목적어고 with a saw 하면 우리가 이걸 전치사 구라고 해서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자, 오형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grammatical function은 modifier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컴플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애정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이제 풀어보겠지만 여기서의 with the so는 컴플리먼트도 아니고 컴플리먼트가 아니라 애정트를 쓰는 건데 이 애정트에도 이게 논항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summary rule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cut이라고 하는 그런 predicate 시 제공하는 summary rule은 뭐다? with the saw라고 하는 것은 바로 instrument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whereas 반면 the subject of the subordinate clause EB. 자, EB에 보니까 subordinates clause라고 돼 있죠. EB에 보면 they expected the ship to sink 할 때 expect 다음에 the ship to sink를 이거는 subordinate clause라고 이야기한 것은 ship이 sink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ubordinate clause다. clause라는 거 꼭 주어 동사 절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and object in C는 object have role. 여기는 이제 절은 아니죠. 뒤에 subordinate 절이 아니라 말 그대로 open의 바로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summary, grammatical function도 좀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에서 10은 뭐가 돼요? subject의 그런 grammatical function을 갖는 것이고, 이 C에서는 도어가 object, 그죠? grammatical function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expect의 10이고, 그 다음에 open의 doo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에이전트는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는 아니고, 익스페리언서도 아니죠. 그럼 뭐가 될까요? theme이 되죠. 이 theme, 주로 이제 theme이 나타나는 위치는 목적어 자리예요. 물론 수동태에서는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patient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수동자역이라는 게 있어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두 개의 전형적인 summary rule인 세타 룰인데 그것이 하나는 theme이고 하나는 patient인데 이 theme과 patient를 그냥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좀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구분해서 쓰는 경우는 당연히 passage에서 어떨 때 patient고 어떨 때 theme이다.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patient 같은 경우는 타동성이 높아서 동사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patient라고 하고 특별히 변화까지는 초래하지 않는 그냥 I like you, I love you 할 때 그럴 때는 또 experience하고 또 이제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서는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어 자리에 오면 설사 이것이 주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상이 될 때 theme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me은 뭐라고 되냐면 entity affected 여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by the action or state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 문장을 가지고 데이비드 킥 더 볼을 가지고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원래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뭐가 되죠? 동사가 되고, 요것이 MP가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VP가 되고, 이쪽이 MP가 돼서, 일단 X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죠? 이렇게 문장이 되죠.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조를 리니어 오더하고 이렇게 하이어라키 오더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주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MP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MP2, 여기 MP1, MP2. 요거를 우리는 목적어다. 이런 걸 이제 그래마티컬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V, 이거는 이제 품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verb인데, 이것을 통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predicat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를 predicate.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predicat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argument인데 이거는 밖에 있다. 여기 VP 밖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external argument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죠? external argument고 이거는 VP 안에 있다 그래서 internal argument. 자,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 predicat이 이쪽에 external argument에 세타로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internal argument에 세타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있는 predicat의 inflection이 case를 제공한다. case assigner의 tense라는 게 아마 여러분이 아실 텐데, case를 제공하고 여기는 목적어가 predicat이 목적어에 또 케이스를 제공해서 이런 케이스 소리가 나려면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타롤이 어떤 세타롤이 주어질까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한다? predicat이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스매시 같은 경우, 또 컷 같은 경우는 무슨 세타롤을 지금 제공하고 어사인하고 있냐면 인스트루먼트죠. 물론 그 앞에 있는 그런 밥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밥은 ED의 밥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밥도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로를 물어봤다면 이런 경우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이 A에 불이익을 물어보지 않고 윈도우를 물어봤다면 뭐가 될까요? 윈도우를 이거의 세타로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이거는 theme이 되겠죠. 킥의 그런 더블이 them이 되는 것처럼 여기 스매시 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them이 되죠. 여기는 에이전트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는 에이전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규먼트는 때에 따라서는 predicat이 요구하는 아규먼트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같은 경우는 by 플러스 목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아규먼트도 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아규먼트 스트럭처 공부할 때 그때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표현한 거야? 아규먼트 스트럭처를 지금 나타내줬죠? 그 다음에 얘가 주어, 여기 있는 주어 목적어니까 그래마티컬 펑션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까지를 표시해주고 있죠? 세타 롤까지 표시해주고 있죠?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해서 케이스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이론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나중에 이제 이론할 때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는 얘기였기 때문에 좀 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제 좀 들었던 얘기들이라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이덴티파이에서 기술하라 그러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 서술할 때는 패시지에 있는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해라.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세타에 주어진다, assigned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이래. 넘겨서 2014년도, 이게 이제 서술형 4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금, 예전에
좀 논란이 약간 됐었던 건 한데, 뭐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해결을 해보니까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게 좀 어렵다고 여러분이 아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스티언트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택틱 날리지하고 시멘틱 날리지, 즉 통사 지식과 의미 지식, 제가 계속 통사 지식, 의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접근을 해야 조금 쉽게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ituent is a string of words, string of one or more words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ehaves as unit. 자,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사론에서. 자, constituent 밑줄거 보세요. 구성성분, 구성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 단어나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연속체를 constituent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syntactically, 자, 밑줄거 보세요. 이 구성소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하나의 유니트로서 행동을 한다. 자, constituent도 유니트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센텐스의 유니트를 이야기할 때, 센텐스 단위를 가지고 유니트를 할 때 센텐스 자체가 하나의 syntax 유니트죠. 그 센텐스를 다시 또 클래시파이 하면 어떻게 돼요? clause가 되죠. 그 다음에 phrase가 되죠. word가 되죠. 물론 word 안을 다시 또 들여다보면 몰핌이라고 하는 그런 최소의 의미 단위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word 단위를 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폴로지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유니트고, 적어도 신텍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위들은 센텐스, clause, 그 다음에 phrase, word가 되는데,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constituent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성 단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성 단위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구성 단위.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단어들의 결합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의미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통사적으로도 하나의 유니트가 돼야 되고 의미적으로도 하나의 유니트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syntax, 하나는 semantics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통사적으로는 constituent인데 의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형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constitu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그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constituency tes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movement하고 substitution,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constituency test 방법입니다. 즉 이동이 되면은 하나의 유니트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다. 이동이 안 되면은 단위가 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또 아니면 그 부분을 대명사나, 그죠?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one 또는 ones로 대체할 수 있느냐. 물론 V나 뭐 V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제시되어 있는 밑줄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2번도 마찬가지고 3, 4번인데 밑에 디렉션을 볼게요. Choose all the sentences. 자, 밑줄 보세요. all the sentences. 모든 문장을 골라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문장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Where the underlined part qualifies as a constituent. 그렇죠? constituent로서 이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underline 파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골라라. 이게 첫 번째 이제 디렉션이고요. 두 번째 디렉션은 그리고 나서 identify, 그 밑줄친 부분을 syntax category를 identify 해라. 캐테고리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en explain how movements and or substitute. 자, 여기 and를 쓰기도 하고 or를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and가 될 수도 있고 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ovement나 또는 substitution을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movement하고 substitution을 둘 다를 이용해서 뭐 둘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explain을 하라는 거죠. movement하고 substitution을 사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봐야 돼. 1, 2, 3, 4번의 공통된 구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synthetic knowledge인 거야. 그것을 이 구조를 먼저 딱 파악하고 어떻게 이제 이 컨스티언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이것도 크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제 다들 싫어하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linguistic knowledge 그 두 개를 우리는 syntactic knowledge하고 semantic knowledge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 따라오는 그 for membership까지 묶여야 되느냐. 2번 같은 경우는 in a week까지 묶어야 되느냐 아니면 3번 같은 경우는 from Asia까지 묶여야 되느냐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따라는 to her mother까지 묶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 부분만 우리가 컨스티언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냐면 요거예요. 전치사 구예요. 여기가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구에 그러한 그 문법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통사적인 지식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품사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고 또 하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도 이미 그 예문은 나와 있지만 뒤에도 있지만 at the bank라고 하는 것이 PP잖아요. 그죠? 그 at the bank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적으로 쓰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적으로 쓰이면은 동사를 수식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형용사적으로 쓸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형용사적으로 쓸 때 두 가지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사를 꾸밀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이 의미적으로 필수적인 측면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지 아니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부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complements 즉 PP가 complements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adjunct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adjunct가 되는 경우. 그래서 아마 complement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는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sister 관계에 있다. n바에 그런 시스터 관계에 있고 이것도 n바의 시스터 관계에 있는데 요거는 소위 말하는 타동사라면은 컴플리먼트는 목적어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정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PP가 수식어 자리에 온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컴플리먼트가 더 가까이 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제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있는 명사 즉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그런 소위 이제 명사하고의 관계가 컴플리먼트 관계냐, 애정트 관계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적으로 쓰인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동사구, 동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또는 동사구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통사적으로 하면 이건 이제 부위바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부위바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애정트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정트하고는 또 다른 애정트입니다. 수식어로서의 애정트. 여기서도 수식어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의 애정트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모든 구조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자료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자, 거기 보니까 1번에 보니까 your receipt of my application for membership. 자, 2번 보세요. The reviewers of Beer's new book in a week. 자, 여기까지 보면은 receipt 명사가 있고 뒤에 of my application for membership PP 두 개 왔죠. 자, 1번 데이터도 보세요. 1번 데이터 명사가 있고 뒤에 PP 또 PP가 이렇게 왔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데이터를 보세요. 2번 데이터를 보니까 똑같죠. reviewers가 있고 of Beer's new books가 있고 in a week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명사가 있고 PP가 있고 또 PP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Your composers of jazz from Asia.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있고 PP가 있고 PP가 있죠. 그죠? 똑같아요. 구조가.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synthetic knowledge, 이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교를 할 때.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striking resemblance. resemblance가 명사고, 그쵸? 명사고, 그 다음에 pp가 몇 개 왔어요, 여기는? 2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만 왔죠. 자, 그런데 밑줄이 이제 어떻게 거쳐져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앞에는 디터미나나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죠. 명사 앞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학교 문법을 잠깐 이제 보면은, 명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고, 형용사 앞에는 부사 올 수 있죠. 부사 앞에는, 맨 앞에는 우리가 뭐가 올 수 있어요? 디터미나가 올 수 있죠. 물론 얘네들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자,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죠? 명사구라는 게 되죠? 자, 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나, adverb, adjective 없이 명사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명사들 하나만 있어도 NP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컨스티언트를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줄에. 여기까지는 다 밑줄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밑줄이 이렇게 다 여기 명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명사구가 되겠죠. 이 명사구를 포함하는 건 밑줄이 다 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여기죠. 어디까지 이게 밑줄이 거져 있느냐. 지금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밑줄이 거져 있죠. 이렇게. 그죠? PP 하나까지만 밑줄이 거져 있죠. 중요한 건 얘까지 묶어서 컨스티언트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까지 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 PP가 이제 문제죠, 그죠? 이 PP.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까지, 그죠? 요까지 다 밑줄이 거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만 지금 밑줄이 거져 있네. 요거는 빼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뒤에 이 PP가 컴플리먼트, 효용사조 용법으로의 컴플리먼트냐 애정트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 요것이 부사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여기 부사적으로 쓰였던 동사를 수식하는 애정트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컴플리먼트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이것까지 묶어야, 컴플리먼트까지 묶여야 컨스티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플리먼트라는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그런 효용사니까 이 명사하고 요게 이제, 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컴플리먼트라면은 하나에 뭐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구성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컴플리먼트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까지도 구성소가 돼야 되는. 그럼 컴플리먼트와 애정태의 차이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명사하고 그 의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우리가 해놓고도 그것이 컨스티언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판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브먼트하고 하나는 서브스티튜션이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판별표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우리 지식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브먼트는 문제야. 이걸 무브먼트의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raising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assivization, 수동문을 옮기는 거 있죠. 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dative movement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패시바이제이션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수동문으로 바꿔놓고 보면 그 판별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키워나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갈 거냐, 그리고 제시하는 출제자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게요. 일단 하나만 판단을 해볼게요. Your receipt of your application. 자, 그러면 can you confirm, 확인했느냐? 나의 아마 지원서에 대한 그런 증서가입니다. 회원가입증서. 가입증서겠죠. 그래서 가입증서. 그런데 for membership까지 컨스티언트로 볼 거냐, 아니면 굳이 거기까지를 컨스티언트로 보지 않고 그냥
요 밑줄 친 부분까지만 컨스트런트를 볼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걸 판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이거를 이제 for membership을 빼고 your receipt of your complication만 무브먼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체시켜서 가능하냐 이걸 이제 판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별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무브먼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서브스티튜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도 먼저 for membe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receipt하고의 의미 관계가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를 일단은 감각적으로 이게 synthetic knowledge죠. 그거로 판단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그 번역 전공하시는 그 장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때요? 이 리시트하고 멤버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요? 아니면 좀 거리감이 있어요? 회원이잖아. 회원가입 증서. 우리가 보통 회원가입 증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회원가입 증서. 근데 증서, 회원은 빼고 가입 증서 하면은 좀 뭔가 안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게 일단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제가 이론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무브먼트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사 지식을 정말 어려운 통사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적용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을 내가 의미적으로 이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를 이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적어도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컴플리먼트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게 답이다라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Call the reviewers of the Bill's new book. 아마 빌이 새로운 책을 내서 이제 그 서평가들을 이제 좀 불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inner week. 자, 여기 보니까 inner week이 PP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inner week이 앞에 있는 북을 꾸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call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를 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사적으로 접근하면 V바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V바의 어장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inner week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가 아니다. 같이 묶일 그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The Reviewers of Bill's New Book을 뭐로 볼 수 있다? 하나의 constant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for membership까지 포함해서 constant로 봐야 되니까 이건 constant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직감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Young Composers of Jazz. 자, 여기는 of Jazz 같은 경우는 이게 컴플리먼트예요, 아니에요? 재즈는 컴포저인데 작곡가인데 재즈를 작곡하는 작곡가니까 상당히 의미적으로 작곡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건 컴플리먼트구나. 근데 from Asia는 아무리 봐도 컴플리먼트는 아니죠. 이런 건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애정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사 지식을 알고 있는 컴플리 애정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감각적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통사 지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컴플리먼트냐 애정트냐라고 하는 두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사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근데 컴플리먼트 애정트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synthetic knowledge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컴플리먼트 애정트라는 것을 이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 능력이라는 거야. 이걸 열심히 했어, 컴플리먼트 애정트. 근데 패시지에 컴플리먼트 애정트란 말이 없다 보니 그냥 감각적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애매하고 모호해서 여기 보니까 all the sentences를 choose하라고 했는데 이게 2개가 되는지 3개가 되는지 헷갈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럼 컴플리먼트 애정트에 대한 통사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100% 내가 다 그거를 또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구조를 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훨씬 더 심플해졌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게 통사 지식이라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strike resemblance. 의미를 이제 이거는 의미 해석이 안 되면 좀 곤란한 겁니다. 컴플리먼트 애정트라는 것은 의미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의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닮았다는 거죠. 그럼 닮으면 누구의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닮았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to her pp, 여기 있는 to her mother, 요것이 컴플리먼트냐 아니면 애정트냐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죠.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는 알겠죠? 아, 이렇게 접근하니까 얘는 당연히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엄마를 아주 그냥 쏙 빼닮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놀랄만하게 닮았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컴플리먼트는 어디까지 묶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다 묶여야지만 이것이 하나의 컨스티언트가 된다는 거죠. 얘네 요거는 요까지만 묶여도 되는 거고, 모두 요까지만 묶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컨스티언트. 왜? 얘는 애정트고, 아, 여기도 프라메이시아도 애정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묶여야 돼요? 이 전체가 다 묶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이걸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반은 맞춘 거야, 이제. 그죠? 추스했잖아요. 추스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이덴티파이 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다 뭐예요, 얘네들은? MP죠. MP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MP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MP. 얘도 MP가 되죠. 왜냐하면 MP 안에,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컴플리먼트 애정트 따지는 거는 지금 요거 여기 그쵸. 2번 3번 맞죠? 오케이. 여기도 애정트였으니까 물론 여기서 요 PP라고 하는 것은 요 PP는 사실은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있는 MP를 수식하는 게 아니었죠? 요거는 V를 여기 V, 그쵸? 코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정트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세 개가 다 적용이 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브먼트로 할 거냐, substitution을 할 거냐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통사 지식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로 대신할 수 있죠? 여기는 순수하게, 여기 보세요. 얘는 순수하게 뭐예요? 순수한 MP예요. 전체가 MP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PP, 얘도 PP. 이런 경우에는 애정트로서 PP인데 누구를 결국은 수식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얘도 여기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다만 얘는 컴플리먼트로, 얘는 애정트로. 요것도 두 개가 다 컴플리먼트로. 여기는 컴플리먼트로, 요거는 애정트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M바가 되는 거고 여기도 M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가 M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되면 MP가 되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전체가 MP가 되는 거고 이것까지 합쳐서 전체가 MP가 되는 거죠. 얘는 이쪽에 묶이는 거니까 여기 있는 그 지금 N으로 이제 표시가 됐지만은 그 Reviewers of Bill's New Book 할 때 그 Bill's New Book 여기까지가 이제 M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P가 V를 수식한 게 아니고 이 이노윅이 여기죠. PP가 두 개니까 이노윅이 얘를 이제 수식하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애정트.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그 구조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substitution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3번 같은 거는 2번은 그냥 MP예요, 그죠? 왜냐하면 캐테고리를 여기서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캐테고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 캐테고리라는 것은 이미 통사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사 지식으로. 자, 그래서 보니까 Young Composers of Jazz from Asia를 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Composers of Jazz from Asia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얘가 N이었고요. 요것이 PP였었고 요것이 PP였었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의 컨스티언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PP 여기서 말하는 PP는 뭐야? 컴플리먼트고 CP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컴플리먼트 요거는 PP인데 애정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애정트까지는 컨스티언트를 묶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떠한 캐테고리를 갖느냐 이걸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통사 지식으로 얘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명사의 핵은 명사잖아요. 헤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합니다. 여기 명사 구만 보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하나로 묶이면 뭐가 돼요? N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치사 with에 나머지 전체가 목적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 with가 있잖아.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컴포저가 목적어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그래마티컬 펑션으로 묶이면 얘가 뭐가 돼요? NP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NP라고 캐테고리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면 틀리죠. 왜냐하면 from Asia까지가 NP지 이게 NP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지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자, 헤드가 N이죠? 여기, 그죠? N이잖아요. 여기 이제 헤드고. 그러면 요 N 위에는 뭐가 돼요, 이제는? 중간 범주인 N바가 되죠? 그 N바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미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요구하는 게 바로 요 of jazz, P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PP. PP가 일로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요 PP. 이렇게. 그래서 그 N의 헤드의 시스터가 뭐가 되냐면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입니다. 사실은 이제 의미 관계를 보면은 얘가 아니에요. PP로 보면은 composer of jazz가 먼저 하나로 이렇게 자, 그래서 synthetic knowledge도 중요하지만 semantic knowledge도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의미 관계가 어떻게 먼저 묶이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composers of jazz가 먼저 묶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중간 범주는 계속 이렇게 여러 개가 스태킹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N바가 어디로 가서 이 0하고 여기에 이제 둘 중에 이제 브랜치가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어느 쪽으로 먼저 될까요? 이게 이 안에 있으니까 0이 먼저 브랜치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는 AP가 되고 A바가 되고 굳이 얘기하자면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뭐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냥 AP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냥 뭐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또 M바가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걸리는 거냐면 이 PP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M바의 시스터로. 그래서 이 PP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되고 나서 from Asia가 이 전체에 이제 묶이는 거죠. 자, 전체에 묶여서 여기 있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하나 이제 뭐가 더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NP라고 하는 것은 자, NP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스펙이 있고 N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N이 있고 자, 그러면 컴플리멘트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 여기 이제 N바가 있고 여기에 N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PP로 묶이면 여기 있는 PP가 컴플리먼트가 되고 여기 있는 PP는 애정트가 되죠.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엑스파시오에서 그 어떤 범주든지 최대 투사 범주 XP가 있고 맨 좌측에 스페시파이어가 있다. 그 다음에 X바가 있고 이 X바에 또는 그 부가어로 뭐가 있다? 여기 있는 애정트가 있고 또 X바에 여기에 밑에 X가 있고 요거에 컴플리먼트가 있다. 물론 애정트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컴플리먼트는 좌측으로 갈 수도 있어. 왜냐면 형용사들이 좌측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애정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컴플리먼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명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명사로서 컴플리먼트. 주로 전치사구는 항상 우측에 나타나니까 애정트, 컴플리먼트. 그 위치로 보면은 컴플리먼트가 헤드에 훨씬 더 가깝죠. 이렇게 좀 더 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헤드의 시스터고는 N바의 X바의 시스터다. 이게 X의 시스터고 X바의 시스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그대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스페시파이어.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N바로 여기 N바가 되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 스페시파이어.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근데 스펙이 오는 대부분의 그 범주는 뭐가 되냐면 디터미나가 되죠? 그죠? 그 디터미나가 돼서 만약에 여기다 뭐를 넣을 수도 있어요.
덜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덜을 뺐습니다. 이게 덜을 뺐어요. 덜을 넣어도 좋고 덜을 안 넣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덜을 여기서 이제 그 넣으면은 구체적인 어떻게 했죠? 더 young composers가 되는 것이고, 그쵸? 이거는 뭐 definite 하냐, indefinite 하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덜을 여기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이 덜을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만약에 왜 이거를 생략했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덜을 넣어줬다면 요거에 캐테고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바로 나와버려요. 뭐로 나와버리죠? N 바로 나와버려요. 그게 N 바잖아. 그죠? 여기 N 바. 중간에 있는 거 다 N 바고, 요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NP가 되겠죠. 그죠?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제가 키가 작아서. 다시. 여기가 NP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 NP가 되고, 여기가 N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덜을 넣어줬다면, 덜을 넣어주고, 여기만 지금 밑줄을 이렇게 거줬다면, 여기 거줬다면, 우리가 이 전체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명사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 명사구에서 덜을 빼고 또 뒤에 거를 빼면 뭐가 돼요? 중간 범주.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뭐가 돼요? N바가 되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N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요거를 빼면, 여기도 보세요. 스펙인 그 디터미널을 빼버리고, 여기 있는 애정트인 PP를 빼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걸 빼면 여기 N바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N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생략을 함으로써 indefinite하게 지금 해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얘를 from Asia는 뺐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분에서 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가 그 2번 데이터에서 거기 inner week처럼 PP를 얘하고는 전혀 The Reviewers of Beers New Books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즉 얘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의미적으로 콜하고 관계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P가 맞아요. The Reviewers of Beers New Book을 them으로 바꿔주면 돼. Call them in a week.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Call them in a week. 이건 NP예요. 여기서 캐러고리는 NP가 맞아요. 그죠? in a week은 여기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리뷰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미적으로 관계가 없잖아. in a week은 누가 관계가 있어? 일주일 내로 이런 얘기니까. 일주일 후에 이런 얘기니까 콜하고 관계가 있지. 리뷰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PP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PP예요? 전체 NP 안에 들어가 있는 PP예요. 근데 얘는 애정트로서 지금 이 PP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constituent를 구성할 때 얘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넣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young composers of jazz는 바로 뭐다? N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분석하면 이게 정관사가 없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체를 그냥 NP라고 이렇게 잘못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2번에 The Reviewers of Beers New Book처럼 NP라고 잘못 분석하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를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바를 대신하는 그런 그 프로폼이 뭐가 있죠? one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복수가 되면 ones가 되겠죠. 여기서는 복수니까 ones. 근데 우리가 보통 이 ones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앞에 정관사를 이렇게 또 붙여요. 보통 이렇게 the ones 이런 식으로. 그리고 the ones from 여기 그대로 붙이면 from Asi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substitution에 의해서 이 constituent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verify 할 수 있는데 여기 더가 빠져가지고 더가 없기 때문에 D1를 쓰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indefinite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는 여기 있는 정관사 더가 빠져
빠져 있는 그러한 그 중간 범주인 n바이고 그것은 뭐로 대체시킬 수 있다? once로 대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2번에서 뭐로 대체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기는 them으로, 그쵸? 프로나운 them으로 substitution 할 수 있고, 요거는 프로폼인 once로 substitution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identify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 movement하고 substitution이 applied,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이 조금 어렵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3번 문장을 가지고, 요거는 substitution을 하는 게 좋겠고, 2번 같은 경우는 movement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movement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5월에 써주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를 시켜서 수동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브먼트하고 substitution을 다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컨스티언트가 되는 그 이유를 알겠죠? once로 대체되는 거 알고. 그러면 거기 하나 더 해볼게요. The reviewers of Beer's new book인 어떻게 이게 PP가 서로 다른지 그 문장 구조도 이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화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call the reviewers. 자, 이거 볼까요? 여기는 이제 그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우리가 이제 그 센텐스인데 IP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빼고 일단은 VP까지만 보단 말이죠. VP까지. 근데 우리는 어디를 지금 중심으로 봐야 돼요? 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면은 뭐가 되죠? N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 바가 돼요.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그 방식을 저는 그냥 좋아합니다. 이게 쫙 일렬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방식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컴플리먼트라는 거 의미적으로 우리가 판별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게 헤드에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Reviewers of Beer's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게요. 여기에 N 바가 하나 더 걸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뭐가 돼요? 스페시파이어 스펙이 되고, 자, 스펙이란 말은 굳이 카테고리가 있을 때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디터미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디터미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는 뭐가 돼요, 얘가? MP가 되죠. 그죠? MP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from Asia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요것이 아까처럼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라면 N바를 하나 더 설정해서 얘를 MP 안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PP가 여기 있는 innerview라는 PP가 reviewers에 걸리면 이거를 MP 안에 넣어줘야 되잖아. N바에 걸리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의미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금방 아는 거죠. innerview이 reviewers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 콜에 걸리는 거잖아. 이게 콜을 modify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innerview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modify 해요? 콜을 modify 하는 거잖아. 그건 알겠죠? 일주 후에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얘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브랜치를 어디다 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MP라고 하는 것은 뭐의 목적어가 되죠? 여기 있는 V의 목적어가 되잖아. 콜의 목적어가 되죠. 이 전체가 뭐의 목적어가 돼요? 콜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가 헤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걸려 이제 N바가 이렇게 되겠지. 위로 올라가면. 자, N바가 되고 여기에 또 V바가 되죠? V바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PP가 되는 거죠. 인어빅이. V바에 PP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다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요거 조금 다시. MP가 있고 V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럴 때 키가 작은 게 좀 불리하네. 여기 V바고 요 V바 위에 다시 V바를 하나 더 그리고 요 V바의 시스터의 위치에 얘가 이제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요 V바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얘가 누구를 수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innerweak이
쫙 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누구를 수식해요? V를 수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문법에서는, 소위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인어 윅이 뭐를 수식한다? 콜이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은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V발을 먼저 수식하죠. 그 V발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V발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 Call the reviewers of Bill's book in a week. 하면은 이 in a week이 수식하는 것은 이 V발 전체라고,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관계가 콜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통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쭉 올라가서 V발을 여기 딱 걸리잖아요, 여기에. 물론 그 안을 더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NP니까, 자, 잘 보세요. NP니까 뭐로 묶여요? 프로나운 them으로 substitute 할 수 있죠. 자, 아까 M바인 경우는 무조건 M바는 뭐가 돼요? once나 once가 되는, one이나 once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지워서 좀 그런데, composers of jazz 같은 경우는 M바가 몇 개였어요? PP가 2개이기 때문에 M바가, 컴포저를 만들 때, 오브 재즈가 만들 때 M바가 하나 형성이 됐죠. 요거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M바라 그랬죠? 이 전체가 M바기 때문에 once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once로. 다시. 여기 N이고, M바고, 여기가 PP고, 이게 다시 또 이 M바가 되고, 이게 PP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N인데, 여기에 디터미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정관사 더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N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once라고 하는 것은 복수니까, 요 M바는 뭐가 된다? once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M바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요거도 지금 뭐로 봤어요? 요거까지가. N 바로 봤죠? 왜냐하면 정관사 더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면, 스펙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디터미나가 들어가는 자리가 스펙 자리거든, 이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디터미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걸 가정하면, 자,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요? 여기도 once가 되잖아. 어디까지 만약에 묶는다면, 여기까지. Young composers of jazz from, 만약에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었다면, 이건 constituent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한 질문 제가 할게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묶었다면, 이 전체를 묶었다면 여기 컨스티언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당연히 되지. 자, 여기 with them 되잖아. 그죠? with them 되잖아. 그죠?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밑줄을 여기까지 그어놨고 이것에 대한 캐테고리가 뭐냐,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뭐라고 할 거예요? once예요? 아니면은 them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NP라면 them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NP가 아니라면 중간 범주라면 once가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거예요? them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때는 여기 있는 스펙까지 스펙까지 있는 것을 간주하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M바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근데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디터미나가 빠져 있잖아, 스펙까지. 이건 없는 거란 말이야. 없어요. 그렇지만 구조상으로는 존재하고 이것이 실제 M바에 있지만 이
young composers of jazz from Asia는 M바가 아니라 뭐가 된다? MP가 되는 거야. 왜 MP가 되냐면 요거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풀어볼 TP-CP 문제 있잖아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CP-CP가 출제자들이 원했던 답이라면 왜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IP지만, 눈에 보일 때는 IP지만 CP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뭐죠?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스페시파이어가 빠진 건 다 뭐라면 M바가 되는 거거든. 이것까지 포함해야 MP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IP지만 거기에 컴플리멘타이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CP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once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빠져 있는 전체는 MP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컨스티언트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1번 같은 경우는 for membership까지 해야 컨스티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번을 inner with까지 묶었다 그러면 컨스티언트 돼야 안 돼요. cold reviewers of Beers new book inner with까지 묶으면 컨스티언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야. 통사 단위는 아까 봤던 것처럼 뒤에 PP가 하나 오든 두 개 오든 똑같아. 구조상. 여기는 PP가 두 개 온 경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나머지랑 다 1, 2, 3번이. 그런데 이너위기라고 하는 PP는 V 거기 있는 그 콜의 애정트지. 즉 V바의 애정트란 말이에요. V바의 애정트지 여기 있는 리뷰어의 애정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정트까지 묶으면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다 컨스티언트가 되는 거예요. 애정트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묶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묶으면 M바가 되거나 만약에 여기에 덜을 써줬어. 이 데이터에서 덜을 써줬어요. 덜을 써주고 요렇게 young composers of jazz까지만 넣어도 once가 돼. D-once가 되니까. 그러니까 constituent. 여기까지 묶었어. from Asia까지 묶어도 이것도 덜을 뺀 나머지의 M바니까 once가 돼. 그러니까 constituent, 얘도 constituent, 얘도 constituent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omplement는 반드시 묶어서 constituent가 되고 adjunct는 묶어도 constituent가 되지만 안 묶어도 constituent가 된다. 그게 의미적으로 서로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있는 inner with은 여기하고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의미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범주는 그냥 똑같아. PP. 자, 의미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 관계가 얘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묶여야지 얘하고 묶여서는 안 돼. 그러면 전체가 다 묶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묶여야 되는 거야. 요거만 따로 중간 딱 떼르고 요거하고 요거를 묶어서 컨스턴트가 되냐?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만 따로 떼면 컨스턴트가 돼. 요거만 따로 떼면 뭐가 된다고요?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컴플리먼트는 그거만 따로 떼면 헤드를 놔두고 그걸 따로 떼면 컨스턴트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관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수형들을 그렸는데, 컨스티언트가 되는 두 가지를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사 이론을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럼 이걸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서 한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저는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눈은 금방 알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때. 이런 통사 지식이. 그래서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PP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래마티컬 펑션이 있다. 하나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효용사의 역할을 할 때, 컴플리먼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애정트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컴플리먼트까지는 컨스티언트로 묶여야 된다. 애정트는 묶이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사로서의 이 그 애정트는, 부사로서의 애정트는, 마찬가지로 동사하고 이게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애정트다. 컴플리먼트, 요거하고 앞에 있는 여기 그, n하고, 관계, NP하고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묶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따로, 얘 따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전치사구와 관련해서 그 컨스티언트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는 것은 요것만 정리를 딱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은 지금 몇 시냐? 12시.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